이 보고서가 최근 조비 주식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묘한 현상에 주목하고 있어요. 거래량은 그야말로 폭주하는데 주가는 마치 누가 리모컨으로 조종이라도 하듯 16달러와 17달러 사이 아주 좁은 범위에서만 맴돌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 이 현상이 단순히 시장의 변덕이나 일시적인 소음인지 아니면 이 보고서가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처럼 시장에 보이지 않는 큰 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 즉 조용한 매집의 신호인지 그 속내를 깊숙이 한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보고서 첫머리에 거래량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먼저 구체적인 숫자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들어서 조비 주가는 말씀드린 대로 16달러와 17달러 사이 정말 답답할 정도로 좁은 구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가 그래프 아래에 거래량 막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특히 10월 8일 조비가 5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공모, 그러니까 추가적인 주식 발행 기획을 발표한 이후부터 거래량이 눈에 띄게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거래량이 약 1,700만 주 정도였거든요. 그렇죠. 평소 거래량이 그 정도였죠. 그러니까 평소보다 5배, 거의 6배나 많은 주식이 단 하루 만에 주인이 바뀐 겁니다. 와, 시장 전체가 조비 주식만 쳐다본 건 아닐까 싶을 정도의 엄청난 거래량이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역대급 거래량 폭발과 주가의 기이한 안정성. 이게 이번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주식시장의 상식으로는 설명하기 좀 어려운 현상이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 매수하려는 힘과 매도하려는 힘이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주가가 위든 아래든 크게 요동치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 변동성이 커지는 게 보통이죠. 그런데 조비는 달랐어요. 1억 주가 넘는 물량이 오가는 동안에도 주가는 마치 자석에 끌린 듯 16.5달러에서 17.3달러라는 매우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움직였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힌 것처럼요. 보고서는 바로 이 이례적인 조합이 특정 세력, 아마도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기관 투자자들이나 소위 큰손들이 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물량을 쓸어 담고 있는 조용한 매집형 패턴, quiet accumulation 패턴의 초기 단계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 조용한 매집이요? 네, 표면적으로는 잔잔해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거대한 흐름이 형성되고 있을 수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로 해석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엄청난 거래량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보고서는 몇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역시 5억 달러 공모 발표입니다. 이게 참 양면적인데요. 당장은 주식수가 늘어나니 주주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동시에 이 막대한 자금으로 회사가 날개를 달고 더 빠르게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도 생기죠. 맞아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거죠. 이런 상반된 심리가 매수 버튼과 매도 버튼을 동시에 누르게 만들면서 거래량 자체를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둘째 요인이 바로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조용한 매집 가능성입니다. 즉, 어떤 세력은 이 공모 발표를 오히려 물량을 확보할 전후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해석이죠. 그렇죠. 기회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셋째는 숏 커버링입니다. 주가가 떨어질 거라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공매료 세력들이 주가가 예상과 달리 버티거나 오히려 오르자 손실을 줄이기 위해 부랴부랴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늘었을 수 있다는 거고요. 네, 숏 커버링 가능성도 있죠. 마지막 넷째는 조비 자체의 긍정적인 뉴스들, 예를 들어 미국 연방항공청 FAA의 인증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나 중동의 UAE나 일본 등 해외 시장에서의 상용화 계획 같은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도 거래량 증가에 한몫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오늘은 이 여러 요인 중에서도 특히 두 번째, 조용한 매집이라는 흥미로운 가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공모 발표는 그 자체로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이벤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는 주당 가치 희석 우려가 분명 존재합니다. 내 주식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생길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5억 달러라는 현금이 회사 금고에 들어온다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호재일 수 있습니다. 이 돈으로 연구 개발 속도를 높이고 생산시설을 늘리고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회사의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미래 성장 동력이 확보되는 셈이네요. 오히려 매력적인 투자 기회로 비칠 수 있습니다. 결국 공모 발표는 단기적인 불안감과 장기적인 기대감이라는 이중적인 심리를 동시에 자극하면서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 모두를 시장으로 끌어들여 거래량 자체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핵심 배경이 된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고서의 핵심 주장인 조용한 매집, quiet accumulation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매집이라는 단어 자체는 익숙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조용한 매집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보고서에 따르면 이 조용한 매집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와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기관 투자자나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세력들이 자신들의 매수 행위가 시장에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주가를 급격하게 끌어올리지 않으면서 마치 스텔스기처럼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목표한 주식을 사모으는 그런 전략적인 과정을 의미합니다. 스트레스기처럼요. 네, 이들의 1차 목표는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통한 차익 실현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당 기업의 성장 과실을 공유하고 나아가 시장에서 영향력, 즉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마치 넓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조용히 병력을 이동시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조용히 움직여야 할까요? 그냥 시원하게 사면 안 되나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게 중요해요. 만약 그들이 나 지금 이 주식 대량으로 살 거야 라고 광고라도 하듯 공격적으로 매수에 나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따라 붙겠죠? 그렇죠.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할 겁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큰 손이 들어오네? 뭔가 있나 보다 하면서 너도 나도 따라서 매수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주가는 순식간에 급등해버립니다. 아, 그럼 비싸게 사야 하는군요. 네, 정작 매집을 원했던 주체는 예상보다 훨씬 비싼 가격의 주식을 사야 하고 원하는 만큼의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도 전에 가격이 너무 올라버리는 좀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상황을 피하고자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을 사용합니다. 바로 가격 통제형 매집, Price Controlled Accumulation 전략이죠. 가격 통제형 매집이요? 그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말 그대로 주가를 특정 범위 안에 가둬놓고 관리하면서 물량을 흡수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조비의 경우 보고서는 이 세력이 16달러에서 17달러 사이라는 특정 가격대 밴드를 설정해 놓고 주가가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위아래에서 교묘하게 물량을 조절하면서 매집을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아, 가격을 딱 묶어두는 거군요. 네. 주가가 17달러 근처로 오르면 매수 속도를 늦추거나 일부러 약간의 매도 물량을 내놓아 상승을 억제하고 반대로 16달러 근처로 떨어지면 매수 강도를 높여 하락을 방어하는 식이죠. 이렇게 몇 주 혹은 몇 달에 걸쳐 시장 참여자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꾸준히 원하는 물량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많은데 가격은 그대로인 거군요. 맞습니다. 조비처럼 거래량은 엄청난데 주가는 거의 제자리 걸음인 상황이 바로 이 전략이 사용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입니다. 마치 댐 뒤에 엄청난 물이 쌓이고 있지만 댐 자체는 굳건히 버티고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정말 흥미로운 분석인데요. 보고서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더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고 있나요? 단순히 거래량과 가격 패턴만 보고 추측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보고서는 단순히 총거래량과 가격 움직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위 시장 미시구조 데이터까지 분석했다고 주장합니다. 시장 미시구조요? 네, 쉽게 말해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세밀하게 분석하는 방법론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조비의 거래 체결 내역을 분석해보면 몇 가지 특징적인 패턴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첫째, 거래가 특정 시간대에 몰리지 않고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하루 종일 꾸준하고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아, 하루 종일 꾸준히 거래가 된다는 거군요. 네, 만약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시장이라면 특정 뉴스나 장 초반 혹은 장 마감에 거래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꾸준한 거래 패턴은 대량의 주문을 작은 단위로 쪼개어 시간차를 두고 시스템적으로 실행하는 프로그램 매매, 즉 알고리즘을 이용한 기관 투자자들의 분할 매수 전략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렇군요. 알고리즘 매매의 특징일 수 있겠네요. 둘째, 특정 가격대, 예를 들어 16.8달러나 17.0달러 같은 특정 가격 수준에서 반복적으로 대기 매수 주문이 체결되는 모습이 관찰된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그 가격 아래로는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누군가가 방어선을 구축하고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특정 가격에서 받쳐주는 움직임이 보인다. 그렇죠. 셋째, 체결되는 주문의 크기가 500주, 1000주 등 비교적 일정한 단위로 분할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건 역시 대량 주문을 잘게 쪼개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기관들의 전형적인 매매 행태 중 하나입니다. 아, 주문을 잘게 쪼개는군요. 마지막으로 장 마감 직전에 주가를 특정 수준, 예를 들어 17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리거나 혹은 그 이하로 밀리지 않도록 관리하려는 듯한 움직임, 소위 종가 관리의 흔적도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종가 관리까지? 네, 이러한 미시적인 거래 패턴들을 종합해 볼 때 보고서는 현재 조비의 대량 거래가 단순한 개인들의 투기적 거래가 아니라 명확한 의도를 가진 세력의 계획적이고 시스템적인 매집 활동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이런 거래량 폭증 후 주가 횡보 패턴이 성공적인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 경우가 있었나요? 네, 보고서는 과거 유사 사례를 분석하며 현재 조비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특히 2020년대 초반 전기차와 미래 모빌리티 테마가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시기의 명력 기업들을 주목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테슬라, TSLA입니다. 아, 테슬라요. 네, 테슬라가 본격적인 주가 급등 랠리를 시작하기 직전인 2019년 말에서 2020년 초 구간을 보면 당시에도 실적 개선 기대감과 미래 성장성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면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주가는 한동안 특정 가격대에서 지지부진한 횡보세를 보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당시에도 기관 투자자들이 테슬라의 잠재력을 보고 조용히 물량을 매집했던 구간으로 해석했고 실제로 그 이후 테슬라 주가는 역사적인 상승을 기록했죠. 와, 테슬라의 그때와 비슷하다는 거군요. 높은 기대감 속에 거래량은 급증했지만 주가는 일정 기간 박스권에 갇혀 에너지를 응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례가 성공한 건 아니겠지만요. 그렇죠. 모든 사례가 성공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보고서는 현재 조비의 패턴, 즉 엄청난 거래량 폭증, 주가 횡보 및 박스권 형성, 이후 거래량 점진적 감소 예상, 이 흐름이 특히 테슬라의 2019년 말, 2020년 초 전환 국면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만약 이 분석이 맞다면 현재 조비는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나아가기 전에 숨고르기 또는 에너지 응축 단계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입니다. 지금의 이 지루해 보이는 횡보가 어쩌면 더 큰 도약을 위한 발판 다지기 과정일 수 있다. 이런 의미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큰 손들은 왜 하필 지금 5억 달러 공모 발표로 인해 단계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이 시점에 조비 주식을 매집하고 있다고 보는 걸까요?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한데요. 보고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을 조비에 대한 전략적 진입 시점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거시적인 관점, 즉 EVTOL 산업 자체의 엄청난 성장 잠재력입니다. 아, 산업 자체의 성장성이군요. 네, 여러 시장 조사 기관들은 이 하늘을 나는 택시 시장이 향후 10년 안에 수백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연평균 성장률도 20%를 훌쩍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20년 전의 인터넷 산업이나 10년 전의 스마트폰 산업 초기를 연상시키는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이죠. 기관들은 이런 새로운 거대 산업의 초기에 유망한 선두 기업을 발굴하여 장기적으로 투자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선두 기업을 미리 선점하려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미시적인 관점, 즉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회사 자체의 경쟁력과 구체적인 사업 진척 상황입니다. 조비는 단순히 멋진 디자인의 비행체를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용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관문인 미국 연방항공청 FAA의 인증 절차에서 경쟁사들보다 상당히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FAA 인증이 중요하죠. 네, 이미 여러 단계의 인증을 통과했고 최종 상업 운항 허가 시점도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또한 미 공군과의 수백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통해 군용 버전의 EVTOL을 납품하고 있고 UAE의 아부다비에서는 실제 도심 항공노선 운용을 위한 파트너십을 맺고 실증 비행을 준비하는 등 기술을 실제 수익으로 연결하려는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이군요. 맞습니다. 따라서 보고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러한 EVTOL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성과 조비의 선도적인 위치,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5억 달러 공모로 인한 단기적인 주가 희석 우려보다는 미래의 성장 가치를 선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고 본다는 거네요. 네, 오히려 공모 발표로 인해 주가가 일시적으로 눌리거나 횡보하는 지금과 같은 시점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 매력적인 저점 매수 또는 조기 진입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계상이죠. 그래서 현재 대량 거래는 단순한 투기 자금이 아니라 향후 1, 2년 혹은 그 이상의 시장 주도권을 염두에 둔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성격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과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시각입니다. 현재 가격 움직임 너머에 더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을 수 있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그렇죠.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기술적 지표들도 이런 매집 가설을 뒷받침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들을 근거로 들고 있나요? 네, 보고서는 몇 가지 기술적 지표들도 조용한 매집의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OBV, On Balance Volume 지표입니다. OBV요? 네, OBV는 주가가 상승한 날의 거래량은 더하고 하락한 날의 거래량은 빼서 누적시킨 값인데요. 일종의 거래량 기반 모멘텀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조비의 주가는 16에서 17달러 박스권에서 횡보하며 큰 움직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OBV 지표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가격은 그대로인데 OBV는 오른다. 네, 가격은 제자리인데 OBV가 상승한다는 것은 눈에 잘 띄지 않는 내부적인 매수 압력이 매도 압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전형적인 매집 국면에서 나타나는 신호 중 하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손이 꾸준히 물량을 흡수하고 있다는 기술적인 증거라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또한 일봉 차트의 캔들 모양을 봐도 위아래로 긴 꼬리를 달고 있지만 몸통 자체는 짧은 캔들이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는 하루 중에는 가격 변동성이 있었지만 결국 시가와 종가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상태로 마감되었다는 의미이며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치열하게 힘겨루기를 하면서 특정 가격대에서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팽팽한 줄다리기 상태군요. 그렇죠. 보고서는 이러한 기술적 지표들이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 조비가 에너지를 응축하며 다음 방향성을 모색하는 중요한 구간에 있으며 매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상승 전환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투자 심리 측면에서 보면 공모 발표 같은 악재성 뉴스에 오히려 매집 기회를 찾는다는 분석도 흥미롭네요. 그렇죠. 보고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인 측면도 분석에 포함시킵니다. 일반적으로 5억 달러 규모의 공모 발표는 단기적으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주식수가 늘어나니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공포, fear,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죠. 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이때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나 단기적인 시각을 가진 투자자들은 불안감에 주식을 매도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보고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매집을 노리는 세력들의 역발상적인 전략이 발휘된다고 분석합니다. 이들은 시장의 공포를 오히려 탐욕, 그리드의 기회로 삼아 남들이 불안감에 던지는 물량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조용히 받아내는 공포 매수, buying the fear 전략을 구사한다는 겁니다. 공포를 이용한 매수라. 네, 겉으로는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거래만 요란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단기적인 시각을 가진 투자자들의 손에서 장기적인 성장성을 믿는 투자자들의 손으로 주식의 소유권이 조용히 넘어가고 있는 소유권 이전, 트랜스퍼 오브 오너십 과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시장의 감정적인 파도를 오히려 유리하게 활용하는, 뭐랄까, 노련한 플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들어볼수록 흥미로운 분석입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궁금증은 남습니다. 이렇게 많은 거래량이 정말 다 매집 물량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혹시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공모 발표 이후 단기적인 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들이 서로 치고받으면서 거래량만 늘어난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만약 그렇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텐데요. 물론입니다. 보고서도 그 가능성을 절대 배제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현상이 100% 매집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며 섣부른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예측하면서 두 가지 주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투자자들이 어떤 점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포인트를 짚어줍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군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말씀드린 대로 매집 후 상승 전환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앞으로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면서 현재 16에서 17달러 박스권을 안정적으로 지지하고 나아가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며 주가가 완만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인다면
이는 보고서의 분석대로 조용한 매집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후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이 오르면 좋은 신호다. 네, 특히 공모를 통해 확보된 5억 달러의 자금이 실제로 회사에 유입되고 이를 활용한 구체적인 성장 계획들이 발표된다면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18달러에서 20달러 수준까지 주가가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합니다. 네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단기 수급 요인에 대한 조정 시나리오입니다. 아, 안 좋은 시나리오도 있군요. 그렇죠. 반대로 앞으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도 힘없이 하락하여 현재의 박스권 하단, 예를 들어 16달러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매집보다는 공모 발표와 관련된 단기적인 매수세가 소진되거나 앞서 언급했던 숏 커버링 물량이 마무리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매물 소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냥 단기적인 이슈였다는 거죠? 네. 이 경우에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여 15달러 초반까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최근의 대량 거래가 매집이 아닌 단기적인 이벤트성 수급에 의한 것이었다는 해석이 되겠죠. 15달러 초반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거죠. 보고서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열어두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상황, 즉 5억 달러 공모라는 대형 이벤트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16달러 선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방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아, 그래도 잘 버텼다는 거군요. 네. 만약 매집이 아니라 단순한 단기 수급 불안이었다면 주가가 더 크게 하락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첫 번째 시나리오, 즉 매집 후 상승 전환의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앞으로 며칠 혹은 몇 주간의 거래량 변화와 주가 방향성을 계속해서 면밀히 추적 관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조비 에비에이션 주식에서 나타난 이례적인 고거래량 속 저변동성이라는 현상을 정말 다각도로 깊이 있게 파헤쳐 봤습니다. 여러 해석이 공존할 수 있지만 이 보고서가 내린 핵심적인 결론은 현재의 현상이 단순한 시장의 혼란이나 소음이라기보다는 조비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미리 자리를 선점하려는 기관 투자자들의 조용한 매집 활동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핵심이었죠. 보고서의 표현처럼 거래량은 시장 참여자들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언어이며 지금 조비의 거래량이라는 언어는 어쩌면 표면적인 고요함 뒤에 무언가 중요한 변화가 진행 중이거나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조비의 주가가 현재 형성된 15달러에서 17달러 사이의 박스권 내에서 당분간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합니다. 일단은 박스권 유지. 네. 하지만 이 매집으로 추정되는 구간이 마무리되고 공모자금 유입 완료 소식이나 F4포웨이 인증 절차 진척, 해외 사업 계약 등 긍정적인 촉매제가 더해진다면 중기적으로는 18달러에서 20달러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기적으로는 18에서 20달러까지요? 더 나아가 조비가 목표로 하는 FAA의 최종 상업 운항이 인증이 예상되는 2026년에서 2027년경을 전후해서는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으면서 30달러 이상의 중장기적인 주가 상승 잠재력까지도 가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30달러 이상?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이네요. 네, 잠재력이 크다고 보는 거죠. 당신께서 현재 시장을 바라보며 느끼시는 이 지루하고 답답한 횡보 구간이 어쩌면 보고서의 분석처럼 본격적인 상승 직전에 찾아오는 폭풍전의 고요함, 혹은 더 멀리 뛰기 위한 움츠림일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거죠. 보고서는 현재 조비의 상황을 바람이 불기 전에 고요, calm before the wind, 또는 고요 속의 준비, preparation in silence 라는 멋진 비유로 표현했는데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정말 소위 스마트머니라고 불리는 큰 손들이 이렇게나 조용히 그리고 대규모로 조비 에비에이션에 베팅을 하고 있다면 그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FAA 인증 가능성이나 중동, 일본 등에서의 상용화 계획 외에 아직 시장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어떤 추가적인 히든카드나 잠재력을 더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거대하고 조용한 매팅을 정당화할 만큼 강력한 우리가 아직 포착하지 못한 숨겨진 가치는 과연 무엇일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는 것도 이 분석을 마무리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